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권 피탈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살펴봤어요? 바로 대한제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권이 어떻게 빼앗겨 갔는지를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4년이 됐습니다. 1904년. 1904년이 되니까 고종이 무엇을 선언하게 되냐면 국외 중립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네, 고종의 국외 중립 선언.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립국을 할 거야. 중립국으로 남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립국이라는 말 언제 들어봤죠? 저 갑신정변 이후에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이제 20년 정도 전에 그렇게 국외 중립을 선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잡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선언을 했으니까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그런 대결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1904년은 러일 전쟁이 펼쳐졌던 해입니다.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국외 중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1904년 러일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요?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잖아. 이거 스포일러 아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904년으로부터 10년 전 189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94년 갑오년이야. 갑오개혁도 있었고요. 또 뭐 있었지? 동학농민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바로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였죠. 청일전쟁이 있었던 1894년 10년 전에는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 갑신정변 때 이제 일본이 막 꼬여가지고 일본이 막 꿰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진개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잖아.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일본은 전쟁이 무서워서 막 도망갔죠.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청나라에게 갚아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와 이겼다. 이제 우리가 랴오둥도 먹고 먹을 거야. 막 신나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간섭해요?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주도해서 이제 랴오둥 반도를 뱉어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개겼어요. 그때 깨갱했지만 10년 뒤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굽힘,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숙임 이런 것들이 능숙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일본 사람은 음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된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의 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위인들이 많아요? 절대 굽히지 않는 기계 막 이런 위인들이 많잖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 중에는 지금의 수모를 견뎌야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위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운 그런 교훈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요. 러일 전쟁이 펼쳐지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무엇을 체결하게 되냐면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돼요.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군사용 땅을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 우리나라 내에 군사기지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외 중립선언을 했지만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나요? 이건 일본의 편의를 봐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지키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한일의정서가 이렇게 체결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은 일본이요. 우리나라와 무엇을 체결하게 되냐면 1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돼요.
이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고문 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고문 통치가 뭐예요? 막 손가락 꺾고 막 발목 꺾고 손톱 밑에 바늘로 쿡쿡쿡 찌르고 이게 고문 통치일까요? 아니죠. 우리 예전에 멜른도르프 뭐 이런 사람 할 때 고문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고문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이 옵니다. 메가타 라고 하는 일본인이 오고요.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이 와요. 스티븐스라는 미국인이 와요.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메가타는 우리나라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스티븐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망언을 하냐면 일본의 조선 지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에게 축복이야. 지금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은 행복해. 이런 망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죽이려고 봤더니 미국 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가서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사와 열사의 투쟁에서 스티븐스의 최후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905년입니다. 1905년은 무슨 년이냐면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을 꿀꺽 집어삼키려고 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약들을 체결하게 되냐면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요. 그리고 영국과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선생님 1차는요? 1차는 그 전에 맺어요. 이 러일 전쟁 전에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맡기면서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영국이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 또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조약이냐면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각각의 내용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과 맺은 가스라 탭트 밀약이라고 하는 건요. 일본아 너희는 조선을 먹으려면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차 영일동맹 같은 경우는 일본아 너희는 조선을 먹으려면 우리는 인도를 먹을게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맺은 포츠머스 조약 같은 경우는 일본아 너희는 조선을 먹으려면 우린 전쟁이 졌으니 꺼질게 라고 하는 것이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자, 이 가스라 탭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이것의 공통점은 일본에 무엇을 인정했다?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했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밀약은 왜 밀약이에요? 밀약이 뭘까? 밀약이라고 하는 건 몰래 맺은 조약이라는 거예요. 왜 몰래 맺었어요? 얘들아, 우리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뭐였죠?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어느 나라랑 맺었어? 미국이랑 맺었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거기 보면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거? 맞아요. 거중 조정.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내용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미국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일본과 밀약을 맺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막 반미 교육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원래 이래요. 여러분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국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이 외교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겠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강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일본, 우리나라 바로 집어삼켰냐? 그렇지 않았죠. 무엇을 체결하게 되냐면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차 한일협약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뭘까요? 맞아요.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왜 늑약이에요? 이것이 유효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무효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늑약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1차 한일협약이 고문통치였죠. 2차 한일협약은 통감통치입니다. 이제 조선에서 황제 빼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본 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통감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한일협약에서는 우리나라에 무엇이 박탈당하게 되냐면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돼요. 외교권 박탈에 대한 그런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사리오 같은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문구와 함께 외교권이 박탈되었는지를 기억하면 좀 좋은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성질을 가진 국제적 규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맺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냥 먹고 자고 막 그런 거예요? 먹고 자고 그런 거야? 아니지. 내가 사람으로서 기능하려면 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을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국가에게 있어서 외교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에게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바로 외교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박탈당했다. 뭐나 다름이 없어요.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게 돼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상소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병 활동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학생들은 휴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결로 자신의 뜻을 알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만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문화사 할 때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이날을 목놓아 통곡하노라라는 글입니다. 한 조각 종이 조각에 기인하여 500역 종묘사직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금수만도 못한 그런 정부 대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 금수만도 못한 정부 대신들 누굴까요? 일사오적들이겠죠. 일사오적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그 일사오적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도 나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1907년이 됐습니다. 1907년. 1907년은 무슨 년이냐면 정민년이에요. 좀 가운데 적을까요? 네.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대사도 막 찾아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자, 이것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카드를 하나 꺼내게 됩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게 되냐면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게 돼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이제 정부 대신들을 몰래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 대신들의 이름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입니다.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국 평화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그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그래서 이준 같은 분은 그 헤이그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헤이그에 그 이준 열사의 집, 그 당시에 거주했었던 거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준 열사가 목숨을 거두었던, 그 숨을 거두었던 그 침대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이런 거 힘들지만 그래도 대학 가고 이래서 그러면 여행 많이 다니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 여행을 가면 보통 그냥 하루 정도 찍고 암스테르담 정도 찍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당일치기로 가지 말고 우리 1박만 해보세요. 1박만. 그래서 거기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들도 많이 즐기고 대신 반나절만 여러분들이 헤이그에 다녀오세요. 헤이그에. 근데 선생님 헤이그 가려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헤이그가 아니고 덴하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덴하그에 가서 여러분들 몇 시간만 거기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내 진로가 뭐 법 뭐 이런 쪽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만국평화회의 그 장소가 뭐 국제사법기구인가 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갔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풍차마을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헤이그에 가서 그걸 인증했어. 그리고 저한테 뭐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 거기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럽 햄버거 엄청 비싼 거 알죠? 어쨌든 뭐 햄버거 아니더라도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게 되고요. 고종은 야 고종 너 가만히 있으랬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얘들아 고종 강제 퇴위 이꼬르 보게 같은 말 모으게 순종이 즉위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또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3차 한일협약일까? 아니에요. 한일 신협약이에요. 한일 신협약의 다른 이름은 정미7조약입니다. 정미조약 혹은 정미7조약.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차관 통치입니다. 얘들아 차관은 누구 밑에 있는 게 차관이에요? 그죠? 장관 밑에 있는 게 차관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야? 차관들에게 많이 가겠죠. 장관은 좀 이렇게 다 이루고 딱 올라가서 뭔가 조금 그런 뭔가 명예 뭐 이런 물론 장관님들 지금 일 많이 하시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행정 같은 경우에 이제 차관을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차관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일본인이 되는 거예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이 이제 차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권, 원래는 딱 대빵 통감을 장악했다면 이후부터는 그 밑에 있는 행정 업무까지도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통감이 관리에 대한 임면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한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다 장악을 해버리게 된 게 이 정미7조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뭐까지 없애버리게 되냐면 야 우리가 지켜주는데 니네 군대가 왜 필요해? 라고 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입도 막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팔다리가 점점점 잘려가는 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1909년에는요. 우리나라의 사법권도 박탈돼요. 그리고 1910년 경술련에요. 우리나라의 경찰권도 박탈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기는 피탈되는 문서가 사인이 되고요. 그것이 언제부터 발효되게 되냐면 1910년 8월 29일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8월 29일이라는 날짜 알고 있나요? 얘들아 광복절 언제야? 8월 15일 다 알고 있죠? 왜? 노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8월 29일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반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네. 뭐 기출문제를 봐서 그런가? 여러분, 저는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날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민지라고 한 아픈 역사를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역사를 겪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정부 관계자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전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간 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마음 아파하는 날로 우리가 뭐 학교나 이런 건 안 가고 쉬겠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1910년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의병 활동이라든가 애국개몽 운동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Bye.